여러분, 동지날 팥죽 꼭 챙겨 드시나요? 그냥 겨울철 별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이날은 밤이 가장 길고 죽은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에요. 조상들은 이 붉은 팥죽으로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고 새해의 복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에 붉은 팥 기운으로 액막이 성공이라고 적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팥죽 먹는 날이지 하고 가볍게 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동짓날을 그냥 지나치면 몸이 무겁고 집안 분위기도 축 처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연말쯤 되면 괜히 다툼이 잦고 일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동지는 음기가 절정에 달하는 날이라 집안의 기운이 막히기 쉬운 시기예요. 예전부터 사람들은 이 음기를 그냥 두면 한 해의 복이 막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꼭 붉은 팥죽을 쑤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두고 그 팥죽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동지에, 그리고 왜 꼭 붉은 팥죽일까요? 그냥 전통이라 하기엔 놀라운 풍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하는 날이고 붉은색은 가장 강한 양의 색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은 팥의 붉은 기운으로 음기를 제압하고 새해의 양기를 불러들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원리를 풍수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엔 팥죽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재물운이 트이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지가 왜 그렇게 특별한 날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히 밤이 제일 긴 날이 아니라 풍수에서는 이날을 기운이 바로 음기가 가장 강해지고 그 끝에서 양기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부르고 심지어 옛 중국 주나라에서는 이날을 새해의 첫날로 삼았어요.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 세상의 기운도 새롭게 시작된다고 본 겁니다. 풍수에서는 자연의 흐름이 곧 집안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면 어둠의 기운인 음기가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요. 이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사람의 기운도 함께 가라앉고 재물의 흐름까지 막힌다고 봤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붉은 기운, 즉 양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팥죽이에요. 팥의 붉은색은 불의 색이자 태양의 색입니다. 불은 음기를 태워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고 태양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근원적 양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은 붉은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두면 음기가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한겨울 동지에 팥죽을 먹고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 풍습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을 일치시키는 풍수적 실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이 바로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고 집안의 새 출발을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정리하면 첫째 동지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고 둘째 팥의 붉은색은 강한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셋째 팥죽은 집안에 막힌 흐름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디에 두어야 기운이 열리는지는 모르세요. 그렇다면 음기와 양기의 충돌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음기는 차갑고 정적인 기운, 양기는 따뜻하고 생동하는 기운이에요. 마치 얼어붙은 땅을 따스한 햇살이 녹이는 것처럼요.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음이 끝나고 양이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집안에 미세하게 고여있던 어둡고 침체된 기운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작은 자극만 주어도 쉽게 정화된다고 여겼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먹기 전에
집 밖에 한 숟갈씩 뿌리며 나쁜 기운 나가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팥죽의 붉은색은 음기를 밀어내고 양기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풍수 실천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 끓인 열기는 양기 흐름을, 그릇은 흰색 또는 베이지색을 쓰세요. 붉은색을 가장 잘 돋보이게 하여 음기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양은 한두 국자 정도만.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넷째, 집안 환기 필수. 음기의 정체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째, 팥죽은 반드시 따뜻한 상태로 두어야 양기가 흐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팥죽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야 그 기운을 제대로 불러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팥죽을 어디에 둬야 재물운이 트이느냐? 첫째는 현관입니다.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이기 때문이죠. 문 옆, 바닥이 아닌 작은 선반 높이에 두시면 좋아요. 둘째는 부엌, 특히 불의 기운이 살아있는 조리대 옆입니다. 셋째, 남쪽 재물운 방향입니다. 여긴 집안 전체 금전 흐름의 관문이에요. 단, 욕실 베란다 신발장 위 금지. 음기가 쌓이거나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라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팥죽 옆에 작은 촛불을 10분 켜두면 양기 고정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팥죽을 하룻밤 넘기지 마세요. 오래되면 탁기가 생깁니다. 둘째, 팥물과 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밖에 흙, 화분 흙에 버리면 좋습니다. 셋째, 욕심내서 너무 많은 곳에 두지 마세요. 기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넷째, 동지지나 며칠 뒤에 하면 효과 반감됩니다. 다섯째, 남의 집 기운이 섞여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동지는 음기가 절정인 날. 둘째, 팥의 붉은색은 강력한 양기. 셋째, 기운이 열린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생활에 적용하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한 해의 기운을 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꼭 실천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붉은 팥 기운으로 남기세요.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합니다.